지금 이게 먼저 개딸들, 예. 개딸들이 막 지금 이게 이혼하고 난리잖아요. 예. 요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개딸. 근데 저는 좀 개딸이라는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도도 나왔지만 딸이라고 쓰기에는 너무 일단 연령대가 있으셔서 개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조금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개딸이라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개딸들이 이재명 대표가 딱 단식 끝나고 복귀하고 업무 복귀했잖아요. 그저께 딱 얘기했죠. 통합하자. 작은 차이 있어도 같이 가자. 민생으로 향하자. 라는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동탄으로 달려갔습니다. 동탄이 어딥니까?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프레카드를 쫙 붙였습니다. 누가 붙였냐? 수박.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비명계 의원들을 척결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나에게 단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이들을 겨누겠다라는 섬뜩한 살인 협박성 글까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원욱 의원의 동탄에 가면 지역구 사무실이 있어요. 네. 그 지역구 사무실에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해서 막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해요. 근데 저는 귀에 꽂히는 딱 한 단어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뭐, 아니 당대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대표 사진이 하나도 없어?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많은 데 가봤지만 당대표 사진을 걸어놓는 무슨 어떤 그런 사무실이 있나요? 민주당 당대표실에도 현직 당대표 사진은 없어요. 우리가 존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직 당대표 사진은 쫙 걸려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들 사진. 그래서 막 여러 대통령들 사진은 걸려 있는데 현직 당대표 사진을 거는 경우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만큼 사실관계나 주변에 이런 정황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분들에게 더 이상 이분들을 더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재판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비명계를 탄압하고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친명계를 통해서 친명계 일색으로 공천을 하려는 그 의도가 뭐냐? 그러면 22대 국회에서도 친명 자신의 친위 부대를 딱 입성을 시켜서 건건이 요소마다 나를 방탄하라는 거예요. 그 방탄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개딸들입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이게 구속영장 기각되기 전까지 막 흔들릴 때 있었어요. 그 흔들릴 때 최전선에서 싸운 게 이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어떻게 그만하라 그러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아직 앞으로도 이 팬덤 정치, 강성 팬덤 정치를 활용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요. 지금 이게 개딸들이 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문구를 긴구 100번 긴구 문구인데 그게 가차입니다. 뭐냐면 이게 문구가 김구 수생이 했다는 말을 인용했는데 실제 김구 수생이 제가 어느 책에도 이런 문구가 없어요. 문구가 뭐냐?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외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를 먼저 처단할 것이다. 총알 한 발 있다면 외놈한테 안 쏘고 우리 배신한 매국노를 쏘겠다는 건데 이 말이 없어. 저도 제가 백범책 제가 역사 요즘 법필 소재 하잖아요. 네.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지금 어록이고요. 그다음에 개딸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래 봐요. 그 옛날에 개딸하고 비슷한 게 그 홍위병입니다. 예, 마오쩌둥. 맞습니다. 근데 홍위병들이 막 사람 막 공격하고 부수고 할 때 마오쩌둥이 뭐랬냐? 조반유리. 당신들의 저항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뒤에서 부추겼단 말이야. 맞습니다.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겉으로는 야 우리 작은 차이 극복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통합 뭐 협치 좋은 말 하죠. 뒤에서는 야 개딸들 너 잘해. 너 잘하고 있다. 너 그거 저항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조반유리 이러면서 이게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지금 이게 징계는 못하죠. 징계하면 재판 들어가면 집니다. 근데 저는 공천에서 대학살이 벌어진다. 맞습니다. 공천에서 수박에 따라 수박 5개 50% 감점, 수박 4개 40% 감점 이런 식으로 이게 수박 1개당 10%씩 벌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학살이 벌어지고 그렇다면 민주당이에요. 이쪽에 뭐 유승민, 이준석이 약간 떨어져 나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완전히 그 수박들 있잖아. 의원 숫자 많아요. 저는 여기에 더 크게 분당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 시스템 공천, 이 시스템이라는 세 글자에 함정이 있습니다. 말은 시스템이고 겉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 이면에는 친명 공천이 있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왜 징계를 안 하겠어요? 지금 굳이 그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논란을 뭐라 하러 만들어요? 한두 달 있으면 이제 공천하는데 그 공천 때 시스템이라는 미명하에 그분들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하면 이미 그 논란이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 밑작업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힘들다고 막 재판 끝나고 병원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 힘들어서 내가 재판도 못 받겠다 하면서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친명 원외 인사들이에요. 그분들이 뛰는 곳이 이 비명계 지역구예요. 이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사인을 주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징계를 하겠습니까? 나중에 경선하면 다 되는데. 우리 금태섭 모델 있잖아요. 경선 붙여도 현역 의원이 있어도 강선우가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민주당의 시스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조추송. 주성.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는 어벤져스 팀이 떴다고. 조국, 추미애, 그다음에 송영길 이렇게 보는데요. 먼저 제 생각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 세 명이요. 출마 생각은 굴뚝 같을 거예요. 나하고는 싶은데 전부 이게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못 놓는다고 봅니다. 못 놓는다. 특히 첫째 조국이 보자고요. 조국이는 지금 이게 그 항소심에 재판이 4번 돼가지고 이제 유죄수가 정이 나오면 11월 달에 재판하면 거의 아마 내년 초에 선고될 거예요. 그러면 1심에 2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뒤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아니 문재인이가 의견서 하나 써주기 써줬어. 유죄수. 네. 근데 문재인이가 써줬다고 이게 뭐 판사가 제대로 그 참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결국 이 조국이는 저는 교도소 간다 봐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뭐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고 조국이가 막 엄청나게 요즘 입이 하수도보다 더 거칠어. 아니 뭐 윤석열 보고 야 그 너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니냐. 그다음에 혀가 2개다. 이러면서 너 말이 왜 거북선보다 가볍냐. 중천검이 아니고 이렇게 욕하잖아. 이게 자기가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교도소 갈까 싶어서. 저는 조국이는 나오고 싶어도 이게 못 나오고요. 그다음에 송영길이는요. 지금 뭐 송영길이는 텐트를 치는데 이놈은 야 주 5일 근무하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주 5일 동안 딱 검찰 앞에 텐트 치고 하는데 주말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 제가 사진 찍은 거 봤어요. 다른 놈이 앉아 대신 그 집회하고 있다니까. 52시간 근무하는가 봐 이놈이. 송영길이가. 지금 이게 이정근 씨하고 다 불어버렸잖아. 이정근 씨하고. 따라서 이제 그 송영길도 곧 아마 이게 소환영장 가기 때문에 저는 못 나오고. 그다음에 추미애는 이제 뭐 고민정이하고 이제 그 경선이 있는데 네. 지금 아들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거의 수사 끝났어요. 아들이 그 황제 탈영 있잖아요. 국무이탈 이걸 이렇게 덮었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조사 끝나서 추미애 소환만 남았거든요. 결국 3명 다 뭐 자기들에게 어벤져스 어쩌고 저쩌고 뭐 출마 떠들어도 제가 보기에 곧 3명 다 구속될 이런 리스크지. 출마 어렵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는 요즘 민주당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요. 방탄 출마입니다. 사법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방탄용 출마를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습니다. 이 추미애 전 장관이 고민정 의원한테 지역구를 넘겨줬잖아요. 그 넘겨준 이유가 뭐냐? 이 법무부 장관 들어가면서 그때는 친문 세상이었어요. 자기는 법무부 장관을 갈 테니까 친문 대표격인 고민정에게 주겠다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말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자기 친문한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가 핍박받고 그러다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은 고민정 의원한테 물려주긴 했는데 그 얼마나 탐나겠어요. 고민정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주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세게 경선을 붙고 끝까지 해볼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 송영길 의원은 이미 민주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천받긴 힘들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 쇼를 잘해요. 보여주기 쇼. 그러니까 당장 내가 내일 유죄가 나오더라도 일단 출마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이냐가 문제인데 저는 이 검찰 출신 유력 인사가 가는 곳 민주당이 공천을 하기 어려운 곳으로 손을 들고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가서 이 검찰 탄압, 검찰 세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가서 이 검찰 정권에 상대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방탄용 출마를 하면서 계속 이슈를 만들 겁니다. 이슈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뭐 저희한테 나쁠 건 없죠. 조국은 조국
조국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비례 위성정당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냥 저런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 능력도 자질도 없고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봐요. 다만 이 사람이 이렇게 자꾸 떠드는 이유는 이제는 검찰이나 법원에 잘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뭐 이미 왜냐면 정경심 교수 대법원 확정됐고 조민도 기소됐고 최강욱도 이미 대법원 확정됐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 나는 이거예요 지금. 근데 본인은 그냥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나의 지지층에게 그냥 애정을 갈구하는 거예요. 나 좀 봐줘. 나 여기 있어. 나 지금 뭐 너무 외로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현실 정치에 띄워줄 수 있는 능력도 역량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출마 어렵다. 어렵다. 2명은 이게 가능하고. 가능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내일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원래 이게 스피노자 말이 아닙니다. 이 잘못 알려진 거예요. 스피노자 말이 아니고 이게 다른 이름 없는 무명의 말인데 지금 이게 제가 보더라도 추미애나 송영길이나 조국이나 뭐 이게 빗대 보면 내일 구속이 되더라도 오늘 선거에는 출마하겠다. 내일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 심듯이 내일 내가 비록 구속되더라도 오늘 선거에는 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만 이게 그 막상 기소가 되고 송영길이는 이게 지금 구속 임박했잖아요. 솔직히 소환이 이미 이정근 씨가 배신감 여기 다 불어버렸잖아. 이정근 씨가. 그러다가 송영길이가 돈 봉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 얌전한 고양이 컨설팅 업체 맞네. 대납부터 송영길이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그거부터 지금 여기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는 송영길이가 과연 출마할 수 있을까? 본인은 무소속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추미애도 만약에 그 아들 문제나 소환되면 쉽지 않을 거고 지금에게 저는 추미애가 가도 고민정이 이기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요. 아마 조국이도 곧 아마 저는 구속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물론 이게 이재명 구속 있지만 조국 구속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게 구속되면 머리를 잘라야 되니까 하니 머리를 막 길게 해가지고 머리 한번 싹 쳐는 이게 너무 꼴 보기 싫으니 일단 이게 교도소가 머리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두 번째 보고 싶어요. 이재명이 구속되면 일단 점이 궁금해. 점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교도소가 여기 검사해봐야 되잖아. 오늘 그 사건 중에 그 있잖아요. 그 펜싱 선수. 네. 거기 남자 사기꾼 놈 이게 여자인데 남자 행세한 이자가 2년 3개월 동안 교도소에 있었거든. 교도소에 있으면 이게 다 남자 여자 못 속입니다. 맞습니다. 검사하니까. 그게 궁금하고 가장 보고 싶은 거는 문재인이죠. 이 문재인이가 국사법이에요. 나머지 두 명은 잡범이고 정말 이게 문재인까지 정말 구속되는 이러면 이게 우리 법치도 살고 나라가 정리되는 이걸 저는 참으로 이게 보고 싶은 이런 소망입니다. 맞습니다. 뭐 근데 누차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법원 리스크가 또 있어요. 재판이 늘 늘어지고 결정도 늦게 나고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게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 다 동의하지만 중간중간 그 사법부가 결정 늦추고 인사 나서 바뀌고 이게 얼마나 늘어질까. 전 그게 가장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항상 제가 유튜브나 방송할 때요. 우리 유튜브는 뭐 철학자가 이런 게 있잖아. 세상을 해석을 하는데 변혁을 못 시킨다. 그 유명한 이게 우리 철학의 테마 아닙니까? 저는 유튜브도 해석, 물론 이게 우리 검찰과 법원의 움직임 객관적인 해설도 물론 중요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기 변혁을 시켜야 되거든요. 나아갈 방향을 제가 이제 이런 검찰 수사상이 이렇고 재판은 이게 법리가 이렇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 주장으로 검찰은 수원에서 다시 쌍방울 법인카드 쪼개 용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거는 검찰이 그걸 끌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도 끌어가야 된다. 또는 이게 법정에서도 위정교사를 병합하면 안 된다. 아니 김동연 판사 위정교사를 왜 병합합니까? 백현동은 모르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제 주장이 일부 이제 뭐 제 주장이 틀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해석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하더라도 제 주장은 단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저는 사명감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예. 서 변호사님 말씀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예.